자, 마찰력에 해당되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찰력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마찰력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면은요. 평창올림픽 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종목 컬링의 한 장면입니다. 자, 간단히 그 스포츠 룰을 얘기를 해드리자면은요. 이 스톤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는 그러한 게임이에요. 자, 그런데 힘을 가해서 이 스톤이 움직이다가 어느 곳에서 멈추었대요. 자, 그럼 이 스톤은 왜 멈춘 걸까요? 네, 아마 운동을 방해하는 어떤 힘이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자, 마찰력 정의 다시 할게요.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 마찰력의 방향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마찰력의 크기는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향은요. 물체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이에요. 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물체의 경우 운동 방향, 지금 이 상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고 싶어요. 그럼 힘 어디로 가면 될까요?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 마찰력의 방향, 운동 방향과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정지해 있는 물체를 볼게요. 이번에는 이 상자를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자,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은데 그 운동을 방해하는 힘,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운동하는 물체와 정지해 있는 물체, 이 둘 모두 다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 맞아요. 그런데 정지해 있는 물체의 경우에는 마찰력의 크기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가한 힘의 방향과 반대다. 그리고 그 크기는 미는 힘은 마찰력과 같다. 예시를 볼게요. 3N의 힘으로 물체를 밀었는데 물체는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요. 3N의 마찰력이 작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는 힘과 마찰력은 동일하니까요. 자,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프린트에 있는 문제이고요. 그림과 같이 책상 위에 놓여있는 무게가 30N인 물체를 20N의 힘으로 밀었더니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대요. 자, 이 앞장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했는데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마찰력의 크기까지도 알 수 있다라 그랬네요. 자, 그런데 이 물체는 정지해 있네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지해 있습니다. 마찰력은 미는 힘과 크기가 같다. 얼마만큼의 힘으로 밀었나요? 20N이죠. 그럼 마찰력의 크기는 20N이 됩니다. 혹시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서 마찰력을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 교육과정을 넘어섭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지해 있는 물체의 마찰력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마찰력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될까? 이것을 보실 텐데요.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크고요. 그리고 표면,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큽니다. 그래서 무게와 거칠기에 의해서 마찰력의 크기는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상자 한 개와 상자 두 개를 밀 때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언제 더 힘드나요? 네, 두 개겠죠.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시키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게가 2배가 되면은 마찰력 또한 2배가 됩니다. 그리고 표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현미경으로 물체의 표면을 확대시켜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거는 표면이 매끈한 물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표면이 거칠거칠한 물체입니다. 자, 하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실험을 해볼 거예요. 왼쪽의 경우에는 표면이 매끈하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거예요. 마찰력이 작습니다. 하지만 이 상자를, 이 물체를 밀 경우에는요.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잘 밀리지 않을 거예요. 마찰력은 더 클 거예요. 표시를 보면 마찰력은 더 크다. 이 거칠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재질이 같은
같은 나무 토막을 나무판에 올려놓고 서서히 힘을 가하면서 움직이는 순간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측정하였다. 그림 가는 나무 토막 1개, 그림 나는 나무 토막 2개를 올려놓고 실험하였다. 가에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4N이었다면 나에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네요. 자, 일단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무게와 재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네요. 무엇이 같다? 네, 재질이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같아요. 그러면 무엇만 생각해주면 되나요? 무게만 생각해주면 되죠. 자, 무게가 2배가 되면 마찰력은 몇 배가 된다? 네, 2배가 된다 그랬어요. 자, 이 나무판을 밀 때 4N의 힘이 필요했네요. 즉, 마찰력이 4N이었다라고 생각해줄 수 있네요. 왜냐면 지금 얘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딱 4N이 되는 순간에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4N, 이거는 정지해 있는 물체에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미느님은 마찰력. 자, 그러면 마찰력은 4N이에요. 무게가 2배가 되었습니다. 그럼 마찰력은 몇 N일까요? 8N이겠죠. 그러면 나에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얼마인가? 8N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빗면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물체의 마찰력을 비교하는 실험이에요. 이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이고요. 이 실험은 무엇을 알아보는 실험인지, 그리고 이 실험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리는요. 빗면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미끄러지려는 힘은 점점 커지고 미끄러지는 힘이 마찰력보다 커지면 물체는 미끄러지게 된다 라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물체의 재질에 따라 마찰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미끄러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울기가 작아요. 미끄러지지 않고요. 기울기가 급해요. 미끄러집니다. 아마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많이 이제 다루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자, 하나의 예시를 들게요. 지금 선생님 책상에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건데요. 자, 지금 물체, 즉 지우개를 위에 올려놓고요. 점점 기울기를 가파르게 할 거예요. 자, 지금 미끄러지려는 힘이 미끄러지는 힘이 마찰력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울기가 가파라집니다. 네, 미끄러졌어요. 자, 미끄러지려는 힘이 마찰력보다 커지게 되면은 이렇게 물체가 미끄러지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거칠개와 마찰력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접촉면의 성질과 마찰력의 크기.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 크기가 커진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미끄러지려면 기울기가 더 급해야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3개의 실험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크릴판에 비눗물을 칠한 경우고요. 그리고 2번째는요, 그냥 아크릴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아크릴판에 사포를 깔았네요. 자, 이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미끄러지는지 그 각도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포를 깐 빗면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를 때 물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은 아크릴판이었고요. 그 다음엔 빗물이었대요. 자, 그러면 각도가 그러니까 미끄러지려면 기울기가 더 급해야 한다. 얘는 미끄러지기가 어렵다. 그 다음 생각이 될 수 있겠죠. 마찰력의 크기는 그러면은 기울기랑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기울기가 얘가 크니까 마찰력도 다가 크고요. 그 다음에 나고요. 그 다음에 가입니다. 자, 3번째로 마찰력의 이용입니다.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니 불필요한 힘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간혹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마찰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마찰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즉 마찰력이 크면 더 좋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혹은 작으면 좋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마찰력이 커야 편리한 경우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경우가 되겠죠.
체조 선수가 손에 횟가루를 묻힙니다. 자, 이 체조 선수는 이제 뭐 철봉을 잡거나 봉을 잡거나 했을 때 손이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때 이제 횟가루를 손에 묻히면은 미끄러짐이 덜 한다라 그래요. 마찰력을 크게 함으로써 실생활에서 편리한 예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눈 오는 날 차바퀴 체인을 감는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체인을 감죠. 이거는 마찰력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게와 접촉면의 재질. 이 재질을 거칠게 해줌으로써 마찰력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경우예요. 얘도 재질을 달리해서 크게 하는 경우가 되겠죠. 거칠어진다, 거칠어진다. 그 다음에 등산화도 마찬가지예요. 울퉁불퉁합니다. 재질이 거칩니다. 무게가 같을 때 재질이 거치면 마찰력의 크기는 커진다. 산후로드 바닥이 거친 등산화를 신는다.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를 크게 함으로써 생활에서 편리한 예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찰력이 작아야 편리한 경우도 있어요. 잘 미끄러져야 하는 경우이고요. 자, 지금 수영장에 미끄럼틀, 물을 뿌립니다. 자, 물을 뿌림으로써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게 돼요. 그럼 잘 미끄러지겠죠? 더 재밌겠죠? 자, 그 다음에 톱니에 기름칠을 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칠을 함으로써 재질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잘 미끄러지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기부양선은 공기를 내뿜어 물 위를 달린다. 접촉시키지 않게 돼요. 자, 지금 공기를 내뿜는다라는 거는 배가 있으면, 물이 있으면 요 공간을 빈 상태로 만들어준다. 즉 공기만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잖아요. 물과 접촉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마찰력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마찰력이 작아야 편리한 경우, 커야 편리한 경우 이것을 보았습니다. 자, 스스로 점검은요. 교과서 제일 뒷페이지에 답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지금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